오늘은 이강인 선수가 항상 신는 축구화, 정강이 보호대, 반지 등에 적혀있는 이니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영입을 위해 수년간 고심한 것으로 전해지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PSG 캄포스 단장의 선수 영입 방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 캄포스 단장은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의 비센테 등 다양한 클럽의 감독을 맡았고 2012년에는 무리뉴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에서 전술 분석가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캄포스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모나코에서 단장으로 활약했고 이후 리를 거쳐 2022년 PSG 단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르텐스포르트는 PSG의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주목할 영입 중 한 명인 이강인 영입을 위해 PSG는 2,200만 유로를 지출했다.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의 발렌시아와 마요르카에서 활약했던 이강인은 PSG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합했다며 PSG의 캄포스 단장은 릴의 단장을 맡았을 때 이미 발렌시아에서 활약하고 있던 이강인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캄포스 단장은 지난 2019년 이강인을 지켜봤지만 당시에는 이강인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 이후 4년 후 이강인은 PSG로 이적했다며 이강인 영입을 위해 고심을 거듭했던 캄포스 단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카날 서포터스는 PSG의 단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캄포스의 업무 방식은 유명하다. 모나코와 릴에서의 성공 덕분에 축구계에서 확고히 자리 잡은 캄포스 단장의 PSG에서의 활약에 대해선 의구심이 있다. 캄포스 단장은 PSG에 합류한 이후 18명의 선수를 4억 4천만 유로에 영입했다. 캄포스 단장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일한다. 캄포스 단장은 선수 영입에 있어 개인 능력보다 팀과의 조화를 더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PSG에 합류한 이강인은 프랑스 리그앙 11경기에 출전해 한 골 2어시스트를 기록 중입니다.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선 조별리그 5경기에 출전해 PSG의 16강행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AC밀란을 상대로는 자신의 챔피언스리그 데뷔골까지 터뜨렸습니다. 프랑스 리그앙 3연패를 노리는 PSG는 16승 5무 1패 승점 53점의 성적으로 리그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가운데 2위 브레스트와 승점 13점 차로 크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이 유럽클럽 랭킹 4위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현재 소속팀 수준에 만족하지 않을 정도로 한층 성장할 수 있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일간지 디아리오 아스는 1월 31일 프랑스 PSG는 네이마르와 리오넬 메시를 떠나보낸 대신 이강인한테 2,200만 유로 약 318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강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열망한다며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4대 스포츠 신문 중 하나인 디아리오 아스는 당장은 아닐지라도 때가 되면 더 나은 팀에 합류할 만큼 발전할 것이라 짐작하는 관계자가 있다며 소개했는데요. 현재 유럽축구연맹 클럽 랭킹 1에서 3위는 맨체스터 시티,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디아리오 아스는 이강인이 PSG를 전성기 마지막 팀으로 여기고 계속 남을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은 도박이다. 킬리안 음바페가 2024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떠난다면 또 다른 거대한 축구 선수가 필요한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강인은 2011년 발렌시아 유소년팀 입단을 시작으로 2021에서 2023년 마요르카까지 10에서 22살을 유럽축구연맹 리그랭킹 1에서 2위 스페인에서 보냈습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는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 4번째로 많은 드리블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스페인 1부 리그에서 돌파 성공 횟수 2위, 드리블 유효 비율 5위였으며 현재 프랑스 리그에서는 경기당 승점 획득 2위, 90분당 도움 기대값 7위인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 축구의 미래이자 에이스라 불리는 이강인의 축구화에는 의문의 알파벳이 적혀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화뿐만 아니라 정강이 보호대, 늙히고 있는 반지 등에도 쓰여있는 이 영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는 이강인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알파벳 조합입니다. 바로 아버지, 어머니, 첫째 누나, 둘째 누나 본인 순으로 이름의 첫 알파벳 이니셜을 따온 것인데요. 매일 신고 매일 입는 축구 용품에 가족의 이니셜을 새겨 넣을 정도로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PSG 입단 기념 75초 인터뷰에서도 이강인은 쉬는 날 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족과 밥 먹기 라고 답한 바 있는데요. 또 다른 매체 인터뷰에서도 늘 그는 가족이랑 무엇이든 같이 하는 걸 좋아한다며 가족, 축구 말곤 없다고 망설임 없이 말했었습니다. 취미 역시 부모님과 누나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취미라면 취미 라고 답해 감동을 안겼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멀티골을 넣은 후 이강인은 매체 인터뷰를 통해 누나를 보고 한 셀레브레이션이다. 누나가 내게 매번 골을 넣으라고 하기 때문이다라며 웃으며 이야기했었는데요. 국내 예능 프로그램으로도 알려진 이강인의 누나 이정은 양은 현지서 동생을 매니저처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이강인의 툴툴대는 것 같은 말에서도 누나를 향한 애정이 느껴졌었습니다. 또한 이강인의 정강이 보호대에는 한쪽에는 대한민국 국기, 또 다른 한쪽에는 스페인 국기와 함께 동일한 이니셜 조합 그리고 가족 사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강인은 2011년 10살 때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건너가 축구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피파 규정을 지키기 위해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건너가 자신을 뒷바라지했다는 점에 가족에 대한 사랑이 무척이나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4월 18세 이하 대표팀에 소집되기 전까지 이강인은 스페인 현지에서 축구를 하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일상이 익숙했습니다. 2017년 아시아축구연맹 19세 이하 챔피언십을 기점으로 연령별 대표팀과 함께하는 접점이 많아진 이강인은 2살에서 3살 많은 형들과 대화를 하며 다시 한국어가 익숙해졌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한때 스페인 축구협회가 귀화를 추진한다는 얘기도 나왔었지만 이강인의 가족은 그럴 일은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성장기를 보냈지만 조국을 향한 이강인의 마음은 애틋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UEC 월드컵과 카타르 월드컵 내내 이강인은 경기 시작 전 국가가 울리면 입을 크게 벌리고 따라 부르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인터뷰에서도 동료 관중, 팬들 모두 애국가를 크게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었는데요. 그는 왜 그렇게 애국가를 크게 부르느냐는 질문에 그냥 좋아서 라며 웃음을 지으며 팬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고 싶지 않아 더 크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었는데요. 이강인은 포르투갈전에서 상대 선수들이 국가를 크게 부르더라. 그런 데서 기선제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도 크게 부르고 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10대 시절을 보내며 프로 무대까지 왔지만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이강인의 가족이 온전히 품고 있고 이강인 선수도 강하게 애착을 보이고 가족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 지금도 잘 되었지만 앞으로 더욱 성장하며 가족에게 행복을 전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행복한 축구 선수가 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이강인 선수의 탁구게이트 이후 다시금 탁구팀 멤버 중 서령우 선수가 축구팬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울산현대의 다큐 영상 속 서령우 선수의 행동이 재조명되며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의 댓글은 4,000개가 달리며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선후배 축구선수 간 대화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K리그 울산의 박주영과 서령우입니다. 지난해 10월쯤 울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울산현대 축구단 다큐 푸른 파도 2023이라는 주제로 짧은 쇼츠 영상을 올렸습니다. 1분 영상에는 박주영과 서령우가 경기 중간에 울산 유니폼을 입은 채 말을 주고 받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아마도 연습 경기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진지한데요. 웃음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박주영은 저렇게 걸리면 무조건 천장 보고 때리라고 몇 번을 얘기해줬는데 라며 다소 답답해했습니다. 서령우는 근데 슈팅이 자신이 없으니까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박주영은 전북전 슈팅 진짜 다 됐는데 못 넣을 줄은 알았어. 얘한테 기대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서령우는 박주영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저를 주눅 들게 한다니까요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박주영은 운동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근데 그대로 돼서 플레이 얘기한 대로 됐잖아. 근데 결국은 뭐야? 마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령우는 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잘했다 하면 좋은데 라고 했고 박주영은 아니야 형 그렇게 거짓말 못해. 거기서만 잘하면 뭐 할 거야. 크로스랑 슈팅이 똥인데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때 서령우는 손사래를 치며 강한 어조로 형 이런 얘기 안 된다니까요. 똥인데 뭐 이런 거 안 된다니까요 라더니 알겠어 오케이 안 된다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주영은 때려봐 라고 했는데 서령우는 박주영 발언 중간에 똥 이런 거 안 된다니까 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박주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근데 네가 딱 때리면 알아. 때리는 순간 이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서령우는 박주영이 이 말을 하는 와중에도 카메라를 향해 맨날 똥이래 잘해도 잘했다 안 하고 라며 서운함을 표출했습니다. 옆에서는 박주영이 계속 근데 너는 딱 때려보면 이제 다 때릴 거야. 안 줘서 문제가 되지 라고 조언을 이어갔습니다. 서령우는 그런 박주영을 아무 말 없이 응시하며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더니 오케이 오케이 라고 내뱉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이 났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무려 4,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댓글에는 선배가 가르쳐주는데 태도 봐라.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네. 아무리 막역한 사이라도 최소한 선배가 말하면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등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서로 그만큼 편한 사이라 자유롭게 말하는 걸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주목받은 이유는 서령우가 일명 이강인 탁구팀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